네, 안녕하세요. 앤서니 형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긍정학원 62회차. 긍정학원 62회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영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자유수영을 갔다가 지금 여기 잠깐 산책. 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땀이 나고 이렇게 수영도 이제 물속에서 하는 거지만은 상당히 땀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마치고 주변에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변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렇게 뭔가 공익 제보를 할까봐 저분들이 굉장히 저를 쳐다보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수영, 자유수영을 가면요, 여러분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자. 자유수영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50분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50분을 어떻게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수영을 하면서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죠. 처음에 가서 이제 준비 운동을 조금 하고, 저는 준비 운동할 때 지나친 스트레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특히나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준비 운동이라고 우리가 웜업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이렇게 이완시키는 거예요. 몸에 좀 땀이 살짝 난다 정도의 준비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한다고 다리를 쫙쫙 찢는 그런 스트레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저는 이제 자유수영 할 때도 그 50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해서 자유형을 가장 먼저 자유형 10바퀴를 돕니다. 자유형 10바퀴를 돌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너무 또 많이 쉬면은 몸이 처질 수가 있으니까 한 3, 40초 정도? 아니면 뭐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배영으로 갑니다. 배영으로 5바퀴를 합니다. 그리고 배영이 끝난 후에는 여기 잠깐만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저는 이런 자연의 풀들, 심어져 있는 정원수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영을 5바퀴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쉬었다가 평영을 5바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병으로 시간이 될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저병으로 6개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마무리는 이렇게 돌핀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라는 거는 내 몸을 충분히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물 속에서 굉장히 몸을 편안하게 하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형으로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에 1500m를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이제 좋은 수영장인지 개인 수영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넘게 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분을 다 쓰지 못하는데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제 몸 운동이 됩니다. 수영으로서의. 그러면서 오늘 좀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 수영에서 왜 우리는 4가지 영법밖에 없는 것인가. 보통 우리가 접배평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자유형을 하면서 평형 발차기를 한다든가, 평형을 하면서 자유형 발차기를 한다든가, 접영을 하면서 또 자유형 발차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수영의 영법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년에 가까운 수영 100년이 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뭔가 좀 과학적이고 인체와 잘 맞는 그런 영법 4가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을 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수영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4가지 영법으로 접배평자, 접영, 배영, 평영, 그리고 자유형. 자유형은 자유형이 아니라 자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형만 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형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배평자 이렇게 4가지 영법으로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접배평자라고 하는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뭐 강습할 때 강사님들이 자, 오늘은 접배평자
우리가 4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이렇게 4가지 영법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접배평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올림픽 종목에서도 또 수영 종목에서 개인 혼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 혼영에 접배평자를 합니다.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다 이유가 있고 또 과학적인 또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병부터 하는 거는 수영 영법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물을 다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병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영법이죠. 그리고 이 저병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난도의 수영 스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의 진정한 르네상스, 수영 영법에 정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영법이 저는 또 이 저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정도 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저병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귀엽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수영장에는 밖에 이렇게 큰 모니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영을 안전하게 잘 하는지를 이렇게 엄마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는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엽고, 야, 이 저병할 때 저렇게 귀엽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저병의 매력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중급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리발을 끼게 되죠. 우리가 오리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핀이라고 하죠. 핀 수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핀 수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속도를 내기보다는 뭔가 속도를 느끼면서도 내가 충분히 이렇게 팔을 잘 올리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내가 영법을 잘 소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발을 끼게 되면서부터 이 아마추어들은 수영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아, 이 수영이라는 게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운동이구나 라는 거를 실감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저병이 일단 그렇고요. 다이나믹한,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따지면 저병은 푸릇푸릇한 그 청춘, 10대 20대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푸릇푸릇한 그런 청춘의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저병으로 계속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병 다음에 배영이 붙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또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고 말이죠.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병으로 이렇게 저병으로 가다가 그때부터는 그래? 그러면 좀 나 이렇게 지금까지 저병으로 잘 세상을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누워서 하늘을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배영을 하게 되는 거죠. 배영을 합니다. 배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굳어있던 내 몸, 굳어있던 나의 일상, 이런 것들이 조금 이완이 되고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나의 일상이 좀 뭔가 풀어지고 나에게 힐링이 되고, 그런 순간이 이 배영을 하는 순간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아마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그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배영 부문으로 제가 50m 출전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등을 하고 그때 시 대표로 선발이 되면서 저는 이제 경기도니까 경기도민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달 정도 같이 저병, 자유형 이렇게 1등 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한 달 정도 훈련을 해서 경기도민체전을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영은 그렇게 좀 쉬어가는, 우리 인생에서 조금은 여유를 줄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할 수 있는 그런 영법. 또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앤서니 형, 나는 배영이 제일 힘들어요. 배영이 무슨 쉬어가는 그런 용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10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다 수영하고 한강 건널 때 굉장히 저병으로 가다가 이 계속
그 오픈워터라고 해서 헤드업 상태에서 계속 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재미를 봤던 영법이 배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그냥 누워서 이렇게 배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사리 핀수영 대회나 아니면 바다수영, 철인 3종 또 이렇게 하신 분들 꼭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자유형으로 가다가 굉장히 이 헤드업해서 계속 간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너무 힘들 때 이제 평형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배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체력이 중간에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배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영장에 가서도 꼭 배영으로 몸을 풀고, 그래서 배영이 또 주는 매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영인데요. 평영은 정말 우리가 저병 그리고 배영으로 이렇게 계속 돌다가 평영, 뭔가 일상의 루틴, 꾸준함. 평영을 하면은 이게 어깨를 쭉쭉 밀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개구리처럼 두 발을 빵빵 차면서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패배의 순간들, 또 힘든 고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면서 평영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일상의 루틴을 지키면서 내가 일상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 처음에 평영 배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수영 배울 때 저희 강사님께서 평영의 손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을 쭉 찔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평영이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평영도 속도가 나면서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평영이, 그래서 특히나 남자분들은 평영 잘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평영이 일단 잘 배워놓으면, 수영장에서 평영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 평영 왜 이렇게 이쁘게 해요? 평영 왜 이렇게 잘해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초보 수영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자세, 저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에서 또 그런 실력과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쁜 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자유형인데요. 자유형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개인 혼영에서 자유형이 가장 마지막에 있을까요? 개인 혼영에서 그 마지막 자유형으로 우리가 대쉬를 하잖아요. 막판 스파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도 이 자유형에서 굉장히 역전의 순간들이 펼쳐지거든요. 야, 그러면 정말 개인 혼영 예를 들어서 2등 3등으로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유형에서 따라잡으면서 역전 우승까지 거머쥐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의 순간들,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판 스퍼트라는 게 있잖아요. 막판 스퍼트가 바로 이 자유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 자유형, 개인 혼영의 자유형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혼영에서 막판 스퍼트 그리고 대쉬로 역전의 그 순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형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그리고 고통의 순간, 또 수없이 많은 실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신 분들, 이분들이 결국은 개인 혼영의 마지막 자유형처럼, 마지막 자유형 스퍼트나 대쉬 그 시간처럼 결국은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어떤 역전의 순간, 그런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서 거머쥘 수 있다면, 그 역전의 순간을 내가 맛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이 접배평자, 이 영법에도 우리가 인생과 연관을 지어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수영의 영법과 우리 인생과 맞닿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영에 이렇게 우리 인생과 비슷한 수많은 영법이 있고, 이 영법을 여러분께서도 하나하나 좀 힘들지만 나는 왜 안 될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저는 왜 평형이 안 될까요? 저는 왜 배영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그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성장하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하고 또 수영장에 가서 내가 연습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실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엔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보 때는 그 끝까지 가질 못해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 못 가.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엔드라인까지 들어가질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조금만 힘을 내서 엔드라인까지 가서 터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수영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여러분께서 쉽게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1.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감사한 일이 많아졌다. 날마다 기록하고 성찰하는 일상이 선순환을 일으켰다. 3.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영어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를 만났다. 4. 내 경험을 책으로 펴냈더니 많은 분들이 내 책을 사랑해주고 베스트셀러가 됐다. 5. 꾸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사업을 했더니 탄탄한 매출을 기록하고 나는 부자가 됐다. 6. 수영과 운동으로 체력을 길렀더니 건강해졌다. 7. 기름지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소식했더니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다. 8. 화내지 않고 욱하지 않으며 10초 더 생각했더니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다. 9. 책을 읽는 습관은 나를 성장하게 했다. 책이 곧 나였다. 10.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영의 4가지 영법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삶과 맞닿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 수영 지금 혹시 열심히 하루하루가 정말 수영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좀 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수영 생활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 화가